스포츠 엑스파일의 청호춘입니다. 2024년도도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다사다난이라고 하는 그 말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만, 금년 2024년은 뭐 정치뿐만 아니라 스포츠에도요, 너무나도 그 충격적인 사건이 많았습니다. 제가 72년부터 지금까지 53년 동안 그 현역으로, 아마 언론인으로서는 제가 제일 오래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올림픽은 그 4년마다 열리잖아요. 올림픽이 제일 크죠. 우리가 그 33회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로 205개 나라 출전 가운데 우리가 8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그 2020 도쿄올림픽 대회 때는 우리가 16위에 아주 좋지 않은 성적을 냈습니다. 그때는 그 문재인 정권이 스포츠를 굉장히 그 좋지 않게 봤죠. 스포츠에 대해서 군사 정권의 뭐 잔재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금메달 13개 가운데는 양궁에서 5개를 우리가 싹쓸이 했어요. 우리가 양궁이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1948년 런던 올림픽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는 그 소련이 79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서 미국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올림픽 정신에 맞지 않은 대로 해가지고 그때는 자유 서방 국가가 그 모스크바 올림픽에 출전하지 않았어요. 그건 많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올림픽 80개국에 출전하지 않았고요. 84년은 역시 이제 이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공산국가가 또 출전하지 않아서 반쪽이 됐죠. 그러나 88년 서울올림픽이야말로 정말 동서냉전을 다 정말 그걸 물리치고 우리가 저 올림픽에 맞는 그런 전 세계 그 인류 대축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19번 올림픽에 출전해가지고 109개의 금메달을 여름철 올림픽에 출전해서 그 가운데서 양궁이 32개의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단체전, 88년 서울올림픽부터 그 단체전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이번 파리 올림픽까지 10회 연속 여자 단체에서 금메달 따냈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일이죠. 그 양궁에서 5개 싹쓸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격에서 13개 금메달 따냈어요. 이 반효진, 오예진, 양진 선수. 태권도에서 이제 우리가 2개 따냈죠. 박태준 선수하고 김희준 선수가 따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펜싱에서 이제 사부로 개인전에서 오상욱 선수하고 단체전에서 이제 금메달 따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가 여자 배드민턴에서 28년 만에 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대회 때 방수현 선수가 그 금메달 따낸 이후에 두 번째로 여자 단체전에 개인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죠. 안세영 선수가 지금 세계 여자 배드민턴 랭킹 1위입니다만 금메달을 따낸 날짜가 8월 5일입니다. 금메달을 따내고 폭탄 선언을 했어요. 배드민턴 협회의 뭐 부상 선수 관리라 용품 사용 강요 이거를 작심 발언한 바람에 완전히 그 파리 올림픽에 대한 소식은 우리나라 스포츠계 비리 문제로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세영 선수가 3번이나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즘 와가지고 이제 안세영 선수가 지난 파리 올림픽에 있었던 자기의 작심 발언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후유증은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기용 대한체육회 회장도 이 국회 가서 불려가가지고 말이죠. 감사도 받고 말이죠. 현안 질의도 받고 말이죠.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스포츠의 문제가 이 사회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이번 2024년에 있었던 겁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축구 이것도 엄청나게 컸죠. 이 정몽규 회장이 지금 네 번째 회장에 하겠다고 이제 나서게 됩니다만은 지난 이 카타르에서 열렸던 아시안컵 축구 대회 64년 만에 우리가 우승을 노렸습니다만은 준결승전에서 요르단한테 우리가 0대1로 졌잖아요. 그때 감독이 독일의 크린스만 감독입니다만은 감독 선임할 때부터 문제가 좀 있었는데
요르단과의 준결승전 앞두고서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이 선수들하고 이제 뭐 단합대회 겸 뭐 할 말이 있었는데 이강인 선수가 튀었죠. 그걸 탁구 게이트를 하는데 일찍 그 저녁 식사를 하고 자기 그 나이와 비슷한 선수들하고 이제 탁구를 치면서 손흥민 선수가 다 모여라고 했더니 이강인 선수가 왜 이래라 저래라 그러냐.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멱살잡이를 하고 말이죠. 뭐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큰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그 손가락이 탈골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요르단한테 0대1로 졌잖아요. 국가대표끼리의 경기에서 유효 시팅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바로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전 요르단과의 경기였어요. 그때 그 귀국할 때 제가 인천 국제공항에 나갔습니다. 뭐, 저 후배들이 기자들이 물을 줄 알았습니다. 그걸 묻지 않아요. 근데 경기 끝나고 나서 그 손흥민 선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앞으로 국가대표 선수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때 요르단과 경기 때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한테 그 패스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 선수단이 그 요르단한테 준결승에 지고 귀국할 때까지만 해도 그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의 멱살잡이 그걸 탁구 게이트라고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묻지 않았어요, 기자들이. 교육할 때. 제가 이 상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물었던 겁니다. 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유효 시팅이 하나도 없어요. 유효 시팅이라는 것은 그 90분 경기에 우리 선수들이 요르단의 골대 안으로 뭐 골과 관계없이 그 골이 가는 겁니다. 그 킥이 가는데 하나도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패스를 손흥민 선수한테 안 해주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기 끝나서 손흥민 선수가 뭐 대표팀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전날 바로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멱살잡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손흥민 선수가 손가락에 탈골이 되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할 수 없이 뭐 후배 기자들이 묻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물었던 거예요. 그 전날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우리가 요르단한테 어떻게 0대1로 지느냐. 뭐 지는 건 둘째치고 왜 그 유효 시팅이 하나도 없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크리스만 감독이 얼굴이 벌거지면서 무슨 뭐 체력이 어쩌고 말이죠. 그런 거짓말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은 이제 그 전날 있었던 그 손흥민 선수의 이강인 선수의 멱살잡이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 사건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성 선수 그랬던 고참 선수들이 크리스만한테 가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강인 선수를 준결승전 요르단전에 빼달라 이렇게 얘기까지 했어요. 이것은요. 이건 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금년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뭐 이강인 선수가 아주 혼났죠. 23살인데. 그래가지고 뭐, 이강인 선수가 결국 런던까지 가가지고, 그 손흥민 선수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잘못했다 그러고 전 선수들에게 정말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강인 선수가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축구 천재라 가지고 조금 겸손이 없어요. 지금도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도 이번 금년에 있었던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축구사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체육 기자지만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또 이제 홍명보 감독을 크리스만 감독이 결국은 그만뒀잖아요. 국내 머문 것보다는 미국에 독일 사람인데만 미국에 가서 이제 그 집이 있어요. 거기서 거주하고 말이죠. A매치 있을 때만 와서 오고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크리스만 감독을 갖다가 경질을 하고 그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국가대표 그 감독 선임에 또 문제가 됐잖아요. 홍명보 감독이 울산 현대 2년 연속 그 우승을 차지하고 자기는 그 국가대표 감독을 맡지 않겠다는 걸 갖다가 이임생 자격이 없는 말이에요. 기술총괄이사가 그 홍명보 감독을 만나서 2시간 동안 설득해가지고 홍명보 감독이 결국은 감독이 됐잖아요. 근데 그 절차상에 또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지금까지도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지금 그 금년에 있었던 아주 엄청난 이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 2027년까지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을 맡게 돼 있습니다만은, 자, 지금 우리가 북중미 월드컵 우리가 이제 C조에 있습니다. 4승 2무로 선두를 합니다만은 홍명보 감독으로서는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고요. 물론 지금 뭐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뭐 지금 정부가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이 정몽규 회장이 네 번째 회장을 이제 그 나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스포츠계는 지금 뭐 스포츠 회장 선거에 대해서 문체부가 이러저러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런 과정이 좀 있다는 거, 이것도 큰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아 타이거스가 프로야구가 이제 12번째 우승을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프로가 이제 82년에 프로야구가 시작되고 83년에 축구가 시작이 됩니다만은 43년에 프로야구가 되면서 1,000만 관중을 또 돌파해서 이제는 야구 팬들이 옛날하고 달라졌습니다. 근데 기아 타이거스가 12번째 우승을 거뒀단 말이죠. 그 가운데 김도영이라고 하는 김도영 선수의 신드롬이 이렇죠. 이제 나이가 21살, 3년 차입니다만은 금년에 144경기 가운데 141경기 나와서 3할 4푼 7리, 홈런 38개, 도루 40개, 그리고 3루수 골든글러브, 또 정규 시즌에 MVP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김대웅 선수의 뭐 유니폼이 뭐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요. 금년 연봉이 1억입니다만은 내년 4년차가 되면서 아마 경기 연봉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4년차 선수로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았던 선수는 이정우, 지금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로 간 이정우 선수가 3억 9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 이상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김대웅 선수는 프리미어 12 세계 야구 소프트볼 연맹이 주최한 프리미어 리그, 우리가 12개 국에 출전하는 대회 4강에 오르지 못했습니다만은 12개 팀 선수 가운데 3위로 말이죠. 뛰어난 활약한 선수로 이 선발될 정도니까 김대웅 선수의 신드롬, 이것도 이번 2024년을 되돌아본 스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요즘은 뭐 전철을 탄다든가 그다음에 길거리에 보면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스마트폰, 휴대폰을 보고 옵니다. 뭐 전철 타면 다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다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 그냥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걸 보이는데, 역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뭐 넷플릭스가 2021년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해가지고 아주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이정재 씨가 나무주연상을 받고 황정현 씨가 감독상을 받아가지고 이 화제를 일으켰고요. 경제효과가 뭐 1조 원이었다고 그러는데, 자, 이 넷플릭스가 뭐 오징어 게임 두 번째 이 드라마가 뭐 제작이 됐다고 그러는데, 넷플릭스가 말이죠. 미국의 4대 스포츠 가운데 최고의 인기 스포츠는 풋볼이잖아요. 미식 축구잖아요. 야, 근데 넷플릭스가 3년간 매년 성탄절에 한두 경기씩 중계를 하는데, 그러니까는 OTT입니다. 스마트폰인데, 2,200억 원으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 프로 풋볼이 최고 인기가 있다 보니까 미국의 지상파, 뭐 다 아다시피 CBS, CBC, CBS, ABC, ABC, NBC, 그다음에 폭스, 네 개사가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131조의 독점 계약을 맺었어요. 야,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이제 슈퍼볼 결승전을 중계하는데, 내년은 말이죠. 내년 2월 달에 뉴올린스에서
이제 슈퍼볼이 열리는데 폭스가 중계 방송을 하게 돼 있다고 그래요. 지난 2월 슈퍼볼은 CBS가 중계 방송을 했는데 시청자 수가 1억 2,040만 명이 봤다고 합니다. 이것은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했을 때 중계 방송할 때의 최고 시청자 수와 맞먹었다고 해요. 그만큼 달라진 거죠. 그만큼 미 프로풋볼이 인기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넷플릭스가 이제 중계 방송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마존 프라임 이것이 OTT죠. 인터넷상에 이 서비스하는 휴대폰, 음, 스마트폰인데 목요일 밤 벌어지는 서스데이 나이트 풋볼 중계권료가 2033년까지 연간 10억 달러, 1조 4,660억 원의 중계 방송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뀐 거예요. 넷플릭스는 지난 11월에 프로곤투 해이빨 타이슨 선수하고 유튜버 제이크 폴이라는 선수를 생중계하는데 그때 6,500만 명이 바로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타이슨이 은퇴한 지가 언제인데 말이죠. 6,500만 명이 봤다고 그래요. 엄청났다고 그러는데. 자, 그리고 이 넷플릭스가 여자 월드컵 2027년하고 2031년도 독점 중계권을 확보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만큼 그 스마트폰,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이제 정보, 중계 방송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미 풋볼은 뭐 미국의 4대 스포츠 미 프로풋볼 그다음에 미국 프로야구 NBA 농구 그다음에 이 아이스하키 그다음에 골프 이것이 이제 5대 스포츠입니다만은 그 미 프로풋볼 슈퍼볼 결승전 때 세계인 스타들이 거기에 출전합니다. 가수들 말하자면 마이클 잭슨이라든가 폴 맥카트니, 롤링 스톤스 같은 가수들도 바로 이 슈퍼볼 하프타임 때 말하자면 미니 콘서트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013년에는 비욘세도 이렇게 콘서트를 했는데 그때 출연료가 100억 원이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그러는데 저도 휴대폰에 있습니다만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AI, 인공지능이 말이죠. 우리 가족들 앨범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음악을 깔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시대가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는데, 뭐, 하루하루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4년에는, 자, 을사년이 되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런지 참 이것도 이제 관심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시청자 여러분, 무조건 하여튼,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